김신영입니다. 오늘 서희초 교사 관련해서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많이 떠 있더라고요. 교육계도 순직 인정을 환영하고 서희초 선생님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수십 개가 쫙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 순직 인정에는 제가 볼 때는 수사 결과나 이런 내용에서는 전혀 학부모님들이 갑질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사지로 교원 떠민 악성 민원인 처벌하라. 근데 경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수사가 미흡하다 그랬으면 저는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로 어려워서 만약에 자살을 한다 그러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교사가 동료들한테 카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친다. 학부모가 어떻게 내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로는 그 학부모님들 6명인가요? 그분들 포렌식을 다 해봤는데 전혀 그런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소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A씨는 해당 교사죠. 한 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 2개를 사용하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 번호로 착각했다는 조사 결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 포렌식을 해당 교사건은 못하지 않았냐, 교사건은 왜 못했냐면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서 포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 건 다 포렌식을 했죠. 근데 한쪽 학부모들 건 다 포렌식해서 그게 안 나왔다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라 추정이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더 이상 어쨌든 묵묵부답으로 더 이상 나중엔 대꾸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이상은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 순직으로 인정됐을 때 이 교사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명예회복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순직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깜짝 놀란 사례다, 그렇게 좀 더 수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밝혀진 상태에서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또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역시 인정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서희초 교사 순직 인정 건을 보면서 그 판결문을 제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시는 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이분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교감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이분도 역시 교감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회의 자리나 그리고 또 한 업무에서는 위촉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분이 그 세월호에 때 순직으로 인정이 안 됐죠. 이분은 사망을 하고 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회의 공문에 이분 이름이 딱 찍혀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보면서 진짜, 아유, 교육청이 본인들은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응? 이렇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강민규 단원고등학교 당시 근무했던 교감 선생님은, 이분이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품이 좋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7시에 오셔서 저녁 10시까지 정말 퇴근 안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사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정말 참교사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분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해나갔던 그런 분이시다. 2014년 4월 15일 9시에 강민규 교감쌤이죠.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세월호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오전 3시 세월호 선상에서 불꽃놀이 때 학생들이 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전원 갑판 위에 배치하고, 그리고 16일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갑판을 순시하고 교사들과 아침 식사하고 안전사고 예방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16일 오전 8시 49분에 세월호 맹골 수도에서 뱃쏠림 현상으로 이제 기울기가 시작된 거예요. 배가 막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6일 오전 8시 50분에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고 발생 전화 보고를 하고요. 선실로 달려가서 학생 여러분 침착하게 행동하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바란다고 직접 이분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오전 9시 14분에 교감선생님이 선실 비상구를 열고 너희들 거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힘들더라도 여기로 올라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20여 명을 다 올리면서 구조를 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실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구조가 됐죠. 본인이 기어 나온 게 아니라 실신돼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나서 살아나고 보니까 세월호가 이제 침몰되었고 바로 해경에 불려가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뒤집었어요. 이 사람이 배를 쏠리게 했어요. 이 사람이 9시간 동안 조사를 왜 이 사람이 받아요? 선장 이준석 선장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도망가고 16일 오후 9시 5분에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전남 진도체육관으로 돌아와서 단원고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을 만났고 2명이 죽었다는 것을 17일 12시 1분에 잠 한숨도 이분도 역시 못 잔 거예요. 주검으로 확인을 이 사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사모님이 막 여길 쫓아왔어요. 가족들 다 왔잖아요. 왔는데 수습이 우선이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수습이 우선이다. 가라. 그리고 뭐를 봤냐면 17일 오후 9시 50분에 진도체육관 단상에서 단원고 교장과 교무부장들이 그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학우님들한테 빌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17일 오후 9시 56분에 체육관을 나갔고요. 18일 날 이분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면서 이분이 뭐라 하겠냐. 200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모습에서 자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모든 사람이 책임이 다 저기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고 그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순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국가에서 이때 사망자들한테 주는 어떤 그러한 단 조금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직으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업무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까? 제가 이 당시에 기사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교감쌤님 영전 사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뒤편 서재 보관함에 봉지로 쌓인 채 마치 감춰야 할 물건인 것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이야기를 담은 단원고 약전을 출간한다고 하여 며칠간 작가 선생님들과 만나며 생전에 교감선생님께서는 어떤 교사였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출간이 된 책에서는 교감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추모하기 위한 4.16 기억 교실에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한쪽 구석에 눈에 띄게 작은 책상 위에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단원고 강민규 교감쌤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별을 당하고 나라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정당하게 인정받고 명예를 되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교감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총인솔자로서
처음 세월호에 올라탔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가셨습니다. 배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을 때 가장 먼저 단원고등학교에 연락을 취했고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황 보고를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도록 지시하셨고 직접 학생들을 구조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나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후 서거차도로 옮겨지셨고 다시 사거해역에 가던 중 선장 선원들과 함께 목포해경으로 이송되어 장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세월호의 단지 수학 내용의 인솔자로 타셨던 교감생님이 어떤 이유에서 세월호 참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생존자로서 최소한의 보호 격리 조치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후 진도체육관을 떠돌며 답답한 구조 상황과 하나둘 주검으로 발견된 학생, 선생님들을 보셨고 또한 구조된 교감쌤을 향한 가슴을 휘업하는 아픈 말을 들은 교감쌤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교감쌤의 선택이 정말 본인만의 결정으로 단정되어 이룰 수 있는 단순한 자살이었을까요? 사회가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요? 이 당시만 해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본의적으로 자살한 것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순직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유족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낸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2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둔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했어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요번에 판결 내신 분과 지금 세월호 강교감 스님 건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순직에 대한 판정이 정말 왔다 갔다 국가가 이지랄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돼.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래야만 인정해준다. 그리고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안 돼.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약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했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이 벌써 지났지만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